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 아침에 증권 계좌를 열어보시는 순간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깼고 커피를 마실지 말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눈앞에 아주 작은 양자 컴퓨팅 종목 하나가 갑자기 약 30%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 발표도 없고 공시도 없고 새로운 계약 체결 소식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 정치권 어딘가에서 전략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로 주가가 폭발하듯 솟구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던 조금 뒤 정부 관계자가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유 있게 한 문장 정정하는 순간 이번에는 주가가 전원이 꺼진 듯 급락해 버립니다. 참고로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아래쪽에 풀 버전 링크를 누르시면 끊김없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실제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선 기업 실적이나 매출 추세, 신규 계약, 거시경제 변화 등 실제 정보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불분명한 정치적 소문 하나로 20%에서 30%씩 움직이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반복적이라면 그건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국가적 기술 불안과 기대가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낸 내러티브의 압력 속에 있는 주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퀀텀 컴퓨팅 기업인 QUBT가 놓인 자리입니다. 이 회사가 왜 이런 비정상적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회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 타임라인을 다시 세밀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술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데 QBT는 왜 그 흐름을 벗어났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BT는 QBT는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자 컴퓨팅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회사도 아니었고 하드웨어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이노베이티브 베버리지 그룹 홀딩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음료 회사였습니다. 첨단 물리학과 광학 기술 기반의 기업은 보통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 연구 프로젝트, 기술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오랜 연구 끝에 태어납니다. 음료 회사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QUBT가 과학 기반 축적보다는 전략적 전환을 통해 정체성을 바꿔온 기업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이것이 이후 내러티브 중심의 시장 반응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회사는 다시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양자 영감 척화 소프트웨어 분야였습니다. 이는 양자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존 컴퓨터에서 최적화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실제 양자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한 모델이라 시장도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전환점은 2022년 큐포톤 인수였습니다. 이 인수로 회사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큐포톤은 방막 리튬 나이오베이트 기반의 광자 양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빛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광자 기반 양자 시스템은 전자가 아니라 빛 입자를 다루므로 상온 근처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전통적인 초전도체 방식이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장비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비용과 규모의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점 때문에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QUBT는 이후 전기광학 변조기, 광주파수 변환 소자, 마이크로링 공진기, 그리고 디렉1, 디렉2, 디렉3라는 일련의 광자 기반 양자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나중에는 엔트로피 양자 컴퓨터라는 이름의 풀스택 시스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발표와 달리 매출은 연간 약 4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고 손실은 약 7천만 달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초기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기술 검증이나 학계 협력, 시제품 테스트 등 명확한 진척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QUBT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실적이 아니라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애리조나 템피에 방막 리튬 나이오베이트 광자칩 파운드리를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파운드리는 원래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대기업이 수년에 걸쳐 구축하는 대형 시설입니다. 매출이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기업이 이를 단독으로 갖추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과감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과장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후 아이스버그 리서치는 이 파운드리가 실제로 회사가 주장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밸류에이션 문제 제기가 아니라 회사 기술의 실체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소송도 제기되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말과 2025년 초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테마가 폭발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했고 리게티와 디웨이브도 기술 진척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은 차세대 전략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그리고 QUBT를 묶어서 아메리카스 퀀텀4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계 기업은 실제 매출과 파트너십이 있었지만 QUBT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그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러티브가 기업 실체를 뛰어넘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몇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기술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래 특정 기업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례적인 보도만으로 양자 관련 종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즉시 폭락했습니다. QUBT가 얼마나 내러티브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기에 2025년 말 QQBT는 약 10억 달러가 넘는 두 차례의 대규모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기술 기업이라면 보통 수천만 달러 단위로 단계적 조달을 하는데 이 회사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를 단번에 조달했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자본을 요구하는 것인지 시장이 투기적으로 돈을 몰아준 것인지 해석은 갈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QUBT는 분기 실적에서 조정 주당 순이익이 소폭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이 약 40만 달러로 이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약 12달러까지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이 종목은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인 10달러 초중반 아래에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인 10달러 후반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지만 강세 전환 신호는 약했습니다. 장기 추세는 완전히 뒤집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QUBT는 두 갈래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파운드리가 검증되고 광자 기반 양자 시스템이 실전 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정부기관과 대형 A형 AI 인프라 기업과의 반복적 계약이 성사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2달러대까지 다시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미래는 기술 성숙이 늦어지고 소송이 확대되며 희석이 계속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9달러에서 10달러 구간이 핵심 지지선입니다. 반등 시 200일 이동평균선인 3달러 부근이 1차 목표입니다. 이 가격대를 회복한다면 구조적 추세 반전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샵 3달러에서 샵 1달러 사이가 주요 분기점입니다. 이 구간을 유지하려면 실제 계약, 실제 반복 매출 같은 실체적인 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온 광자 기반 양자 아키텍처가 극저온 기반 양자 시스템보다 실제 환경에서 우월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의 낮은 매출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은 결국 기업 가치를 현실적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 후반부까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외부 공유까지 해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